이곳은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곳과도 달라. 나는 남아메리카의 남쪽 끝에 있어. 바다 한가운데 대륙에서 대략 700km 정도 떨어진 곳이야. 여기서는 자동차가 반대로 다니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화폐를 써. 사방에 난파선이 흩어져 있고 사람보다 펭귄이 더 많이 살아. 그리고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었어. 내가 막 태어났을 때 말이야. 나는 영국 대사관 초대로 상파울루에서 산티아고, 칠레 최남단 푼타 아레나스까지 비행기를 2번 탔고 또 한 번 더 비행기를 탔어. 여기 군사기지는 무슨 용도야? 이게 그들이 가진 유일한 상업 비행기고 일주일에 딱 한 번뿐이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포클랜드 제도, 즉 말비나스 제도를 알게 될 거야. 여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1982년에 아르헨티나와 영국 사이에 일어난 전쟁 때문일 거야. 영국은 아르헨티나와 예전에는 스페인과 이 영토를 두고 200, 300년째 1833년부터 다투고 있어. 여기에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어. 그 시기부터.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해서 나라가 된 이후로 아르헨티나는 이곳이 자기네 땅이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어. 그들 입장에서는 이곳이 스페인령 아메리카에 속해 있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분쟁은 정말 오래됐어. 하지만 1982년에 아르헨티나가 이곳을 점령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부대를 보냈어. 섬에는 방어가 별로 없어서 쉽게 들어왔지. 그런데 영국이 바로 반응했어. 영국은 잠수함, 항공모함, 전투기, 공수부대까지 보냈고 전쟁은 대략 2달 정도 이어졌어. 브라질에선 이 분쟁을 말비나스 전쟁으로 알고 있어. 전쟁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고 돌아다니다 보면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어. 예를 들어 우리는 1982년에 격추된 아르헨티나 헬리콥터 2대의 잔해와 마주쳤어. 바로 옆에는 마당에 장갑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예를 들어 전사한 아르헨티나인들이 묻혀있는 묘지도 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묘비에 누가 묻혀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시신을 발굴해서 DNA로 신원을 확인했어.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묘비에 이름이 적혀 있어. 영국 군인 묘지도 있지만 규모가 훨씬 작아. 대부분이 바다에서 전사했기 때문이야. 약 900명 중 3분의 2가 아르헨티나인이었어. 영국이 승리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아직도 그 영토를 주장해. 그래서 말의 다툼도 있어. 여기서는 모두가 포클랜드 제도라고 부르는데 영국을 지지하기 때문이야. 아르헨티나 등 인근 국가에서는 말비나스 제도라 부르지만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분위기가 나빠지고 모욕적으로 여겨진다. 길을 걷다 보면 마치 영국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동차가 반대 방향으로 다니고 영국식 운전 방식이야. 사람들은 영어를 쓰고 런던에 있는 것 같은 빨간색 전화 부스도 있어. 그리고 화폐는 파운드 스털링의 일종인 포클랜드 파운드로 가치가 매우 높아. 여기서는 영국 파운드와 포클랜드 파운드 모두 사용 가능하지만 포클랜드 파운드는 영국 본토에서는 쓸 수 없어. 그리고 여기는 정말 추운 곳이야. 지금 1월이고 여름이지만 낮에도 기온이 많아야 10도, 15도 정도야. 겨울에는 0도까지 내려가고 무엇보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가 거의 없어. 사람들이 나무를 심으려고 해도 봐봐, 이렇게밖에 안 자라. 여기에는 파충류도 없고 양서류도 없고 이 땅에서만 사는 토종 포유류도 없어. 여기에는 포클랜드 여우라는 귀여운 동물이 있었는데 너무 온순하고 착해서 결국 멸종됐어. 이제는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못생겼다는 뜻은 아니야. 오히려 그 반대지. 우선 이곳은 매우 발전되어 있어. 대부분의 수입은 어업 허가에서 나와. 이 바다엔 물고기와 오징어가 많아 전 세계 배들이 와서 어업을 하고 정부에 세금도 내. 하지만 특별한 점은 이곳이 완전히 고립된 곳이라는 거야. 군도이고 770개의 섬이 있어. 그런데 이 숫자는 조금씩 달라. 가끔은 778개라고도 하고 780개라고도 해. 그 이유는 아주 작은 섬들이 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저기 있는 저 섬 같은 경우 저게 섬으로 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애매하거든. 그 면적이 브라질의 연방구의 2배에 해당해. 하지만 연방구에는 약 300만 명의 인구가 있는 반면 여기에는 단 3,600명 정도만 살고 있어. 그들 대부분은 수도인 스탠리, 즉 유일한 도시에서 살고 있지. 전화번호도 5자리이고 자동차 번호판도 봐. 모든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주유소, 병원, 은행, 박물관, 현금 인출기, 그리고 대왕골의 턱뼈로 만든 아치도 있어. 풍경도 정말 독특한데
왜냐하면 예전에 파나마 운하가 생기기 전에는 남아메리카 끝자락을 돌아가야 했던 배들을 위해서였거든. 그런데 드레이크 해협, 즉 남아메리카와 남극 대륙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은 바람도 세고 폭풍도 자주 일어나는 곳이야. 그래서 많은 배들이 여기 도착할 때쯤이면 이미 부서지기 시작했고 항구에 그냥 머무르곤 했어. 건축 양식도 매우 독특한데 대부분의 집들은 철판으로 지어졌어. 이 목재 구조물은 안에 단열재, 보통 앞면이 들어가 있고 그 주위를 다시 목재로 감싸는 방식이야. 옛날 집은 진짜 나무로 지었지만 최근 집들은 나무처럼 보이는 섬유 시멘트로 만들어졌어. 나는 그게 진짜 나무가 아님을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렸어. 여기서 또 많이 본 게 바로 니세이 헛이라고 불리는 작은 창고야. 이건 군사용 건축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많이 사용됐어. 여기서는 무기 창고나 숙소로 쓰였고 결국 남아서 요즘에는 닭장이나 차고로 사용되고 있어. 여기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야. 커뮤니티 홀인데 1982년에 전쟁 중에 115명의 민간인들, 이 아르헨티나 군인들에게 여기 갇혀 있었거든. 여기 박물관이 있어. 우리도 문이 닫혔나 궁금했지만 아니었어.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들어갈 수 있어. 테이블 위에 소총이 있는데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대전차 지뢰도 있어. 이런 건 처음 봐. 여기서 영국이 전쟁에 가져온 물품 목록이 있어. 잠수함만 해도 6척이야. 그리고 113척의 선박이야. 잘 가, 잘 가. 여기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국계 후손이지만 예수녀 계국 출신도 있어. 맞아. 한 브라질 사람이 길에서 나를 알아봤고 그는 현지 경찰이야. 여기서는 차 문을 열어두고 시동 열쇠도 꽂아둬. 정말 안전해. 우리는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열어둬.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술과 관련된 일이야. 사람들이 배 가서 술을 몇 잔 마시다가 결국 도를 넘어서 싸움이 벌어지곤 해. 예를 들어 이런 일도 여러 번 있었어. 누군가 잘못된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가끔은 아무데나 주차된 남의 차를 타고 집에 가기도 해. 물론 다른 종류의 범죄도 분명히 있지만 주로 이런 것들이야. 그렇지? 여기 세금은 영국의 세금과 매우 비슷해. 학교도 돈이 안 들고 병원도 돈이 안 들어. 아이가 16살이 되면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는데 그 비용도 전부 정부에서 지원해. 만약에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 현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으면 우루과이나 영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수술이나 더 정밀한 검사를 받게 해주고 그것도 전부 정부에서 지원해. 이것도 마찬가지야. 나는 이곳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지만 살기에는 정말 훌륭한 곳이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게 말하자면 나는 대륙,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해안에서 약 700km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수도인 몬테비드까지는 1800km 낮떨어져 있어. 예상했겠지만 여기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수입품이야. 브라질 너트, 이거 봐. 브라질에서 자라고 브라질에서 수확됐지만 영국에서 포장된 거야.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고 니도 우유는 스페인어로 둥지라는 뜻이야. 네덜란드, 우루과이, 프랑스, 덴마크, 독일, 그리고 타피오카는 당연히 태국산이야. 여기 도록에 빨간 작은 열매가 있는데 여기저기 어디에나 있어. 이름은 디도우디야. 봐봐, 되게 예쁘지? 맛보다는 모양이 더 예쁜데 디도우디 잼은 여기 기념품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몇 안 되는 현지산 중 하나야. 어쩌면 맛있을지도 몰라. 쿠스그리는 스탠리 외곽 최대 마을이야.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여기에는 겨우 30명 정도만 살고 있어. 학교도 없어. 그래서 아이들은 9살이 되면 스탠리에 있는 기숙사로 가야 해. 일주일 내내 거기서 수업을 듣고 주말에만 집에 돌아올 수 있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예전에는 아이들이 라디오로 수업을 받았어. 가끔씩 선생님이 와서 도와주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전부 원격 수업이었지. 그리고 지금도 9살이 될 때까지는 수업을 전화로 하거나 조금은 컴퓨터로 해. 그리고 아이가 9살이 되면 그때 가서 5일 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주말이 되어서야 가족을 만나러 돌아와. 관광업도 많은 돈을 벌어다 줘. 왜냐하면 스탠리가 이곳에 오는 크루즈 선박들에게 중요한 정착지가 되었거든. 오늘만 해도 2척의 배가 정박했고 대략 3,000명 정도가 내렸어. 그날은 도시 인구가 거의 2배가 돼. 사람들은 점심을 먹고 기념품을 사며 멀리 해변을 보러 투어도 간다. 하지만 이 풍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양 사육이다. 배수리가 중단됐을 때도 군도에 사람이 살 수 있었던 건 양 사육 덕분이야. 어디든 양이 있고
양들은 넓은 땅에서 거의 방목되며 키워져 식생이 매우 천천히 자라서 목초지를 번갈아 사용해 땅이 쉴 수 있게 해야 해. 비츠로이 농장에 가서 양털 깎는 걸 직접 봐서 정말 재미있었어. 그들은 양털을 깎아 판매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7년간 반복되며 이후 도축장으로 보내진다. 양 한 마리는 약 3-4kg의 양털을 생산한다. 그리고 냄새는 라놀린 냄새야. 라놀린은 우리가 피부에 바르는 연고 형태의 지방인데 피부가 트지 않게 해줘. 그렇지, 양털, 라놀린. 추정으로는 오늘 이곳에 약 40만 마리의 양이 있다고 해. 맞아, 주민 한 명당 양이 100마리씩이야. 하지만 여기에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펭귄이야. 대략 100만 마리 정도지.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의 모험이 시작돼. 바덴 오징어, 크리우, 물고기가 많아. 펭귄이 이 동물들을 먹으러 오고 바다사자는 펭귄을, 범고래는 모두를 잡아먹으러 와. 인간도 고래를 사냥하러 오곤 했지. 참고로 여기 스탠리에는 이런 작살들이 도시 곳곳에 흩어져 있어. 고래의 지방은 녹여서 그 기름을 램프의 연료로 사용했지. 밤에 고래 기름으로 만든 조명 아래에서 거리를 걷는 걸 상상해봐. 다행히도 그런 시대는 지나갔지. 지금까지 본 것 말고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브라질에 없는 동물들이야. 가까이 볼 수 있고 얼마나 다양한 동물들을 볼 수 있을까? 좋아, 우리는 이미 인적이 드문 곳에 와 있지만 이제는 세상의 끝까지 가보는 게 목표야. 남쪽 끝에 있는 곳으로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파이거스 항공의 비행기를 탔어. 이 항공사는 포클랜드 제도 정부의 항공 서비스야. 그렇지. 인구가 3,600명인데도 비행기가 5대나 있는 항공사가 있어. 편도 항공권이 144파운드지만 현지인은 절반만 내. 하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섬이 많고 인구가 적어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 말해주면 돼. 그리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여행 일정과 맞춰서 일정을 조정해줘. 그래서 우리는 전날이 되어서야 비행기 출발 시간과 어떤 경로로 갈지 알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지역공항과 국제공항에서만 활주로가 포장되어 있어. 섬들에는 전부 흙길이야. 맞아, 공항이 2개야. 우리 작은 섬은 길이가 8km이고 폭은 대략 2km 정도야. 여기는 약 20년 전까지만 해도 양농장이었어. 마지막 양이 떠난 후에 이곳은 생태보호구역으로 바뀌었지. 이곳이 특별한 이유는 첫째, 사람이 거의 없고 둘째, 외래 동물이 없기 때문이야. 특히 쥐가 없어. 쥐는 여기서 문제야. 새의 알을 먹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곳의 조류 다양성은 군도의 다른 곳보다 훨씬 풍부해. 농장의 본관은 일종의 호텔로 바뀌었어. 내가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단순하고 그냥 임시로 만든 작은 숙소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 여기가 내 방이야. 여기는 욕실이고 수건을 들 수 있는 히터도 있어. 여기 책상, 침대 2개, 작은 테이블, 의자 하나, 그리고 전망도 좋아. 봐봐, 끝없이 펼쳐진 들판이 보이고 오른쪽에는 가보자. 중요한 디테일이 있어. 여기는 모든 게 너무 안전해서 문에 열쇠가 없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 이걸 봐봐. 여기는 정직파야. 원하는 걸 가져가고 여기 작은 수첩에 직접 적어두고 숙박이 끝날 때 계산하는 거야. 입구에는 로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멋진 펭귄 조각상이 있어. 우리가 모든 부츠와 재킷을 거기에 두는 거야. 나는 올해로 10년째 바다사자 연구를 하고 있어. 원래는 한여름만 오려고 했는데 그 뒤로 계속 머물게 됐지. 그래서 우리는 6주에 한 번씩 보급선 이와서 모든 물자를 가져다 줘. 그래서 우리는 6주마다 한 번씩 장을 봐야 해. 소방 항공기로 일부 물품은 받을 수 있지만 큰 물건은 못 받아. 만약 긴급 상황이나 그런 일이 생기면 소방서에 전화해. 그래, 그리고 아마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해. 군대에도 수색 및 구조 헬리콥터가 있어서 정말 큰 비상 상황이면 그걸 사용할 거야. 여기서 외롭지 않아? 아니, 오히려 그럴 때가 더 좋아. 여름에 여기 있으면 스탠리에서 겨울을 보낼 때보다 사회생활이 더 활발해. 우리는 막 도착했는데 거실 창문으로 펭귄 군락을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거기까지 걸어가는 게 정말 힘들지, 그렇지? 여기서 우리의 도전은 포클랜드에 서식하는 5종의 펭귄과 3종의 해양 포유류를 찾는 거야. 어떤 동물인지는 말 안 할게. 못 찾을 수도 있어서. 춥고 바람도 세. 나 이렇게 옷을 다 껴입었어. 여기 안에 내복도 있고 그 위에 셔츠 하나, 또 플리스 하나, 그리고 엄청 따뜻한 자켓까지 입었는데도 여전히 춥네.
우리는 여기 섬 끝자락을 한 바퀴 돌 거야. 거기가 동물들을 보기 제일 좋은 곳들이거든. 추위를 생각해봐. 우리가 펭귄이 있는 곳에 왔는데 바닥에 닭뼈처럼 보이는 뼈가 있어서 펭귄 뼈인 것 같아. 저기. 펭귄을 그들이 사는 곳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 여기 있는 이 펭귄은 젠투 펭귄인데 이 섬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펭귄이야. 1년 내내 여기에서 지내. 그들 사이에 킹 펭귄 한 마리가 쉬고 있어. 보아하니 그들도 꽤 추운 것 같아. 그 펭귄은 머리를 아래로 숙이고 있지만 목 근처에 노란색 가슴이 있어서 킹 펭귄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서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 그 펭귄이 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 이 집단에선 침입자야. 여기 길 잃은 펭귄이 있어. 사진 찍을 수 있는지 볼게. 6m 이상 가까이 갈 순 없어. 벌써 세 번째 종을 찾았어. 저 작은 펭귄이 마젤란 펭귄이야. 음악. 여기 사람들이 이게 펭귄 굴이라고 했어. 내가 안을 안 들여다보는 건 동물 집이기 때문이야. 펭귄이 나왔으면 좋겠지. 와, 정말 뭐라 할지 모르겠어. 멋진 풍경과 해변 앞 펭귄 2마리가 보여. 자, 가자. 봐봐. 표지판엔 바다 코끼리 있다고 하는데 저게 진짜 코끼리인지 바다사자인지 모르겠어. 코가 안 보여서 확실치 않아. 그래도 저 앞에서 만나길 기대해. 여기 카르카라라는 새가 있는데 일종의 매야. 매인지 독수리인지 헷갈려. 브라질에도 있지만 여긴 녀석이 더 사나워. 얘는 가까이 가게 두지만 곧 공격해. 구석에서 나를 보며 카르카라가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 이 장면을 찍을 수 있을지 볼게. 우리는 막 도착했는데 바다사자 2마리가 싸우는 걸 바로 봤어. 아니면 바다 코끼리일 수도 있고 아무튼 가보자. 진짜 거대한 동물이야. 소보다도 더 커. 나중에 우리가 찾아보니까 진짜 바다 코끼리였어. 앞에 달린 그 코 때문에 그렇고 바다사자랑은 다르게 움직여. 그리고 바다 코끼리는 귀가 안 보여. 재미있는 건 바다 코끼리 근처에 펭귄이 있는데 바다 코끼리는 펭귄을 안 먹거든. 여기 이 마롱존에서 아마 바다 코끼리 가족을 찾은 것 같아. 아까 봤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족이야. 여기서는 진짜 바다 코끼리 똥 냄새가 나. 이 녀석들이 똥을 적게 싸지는 않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지.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정말 놀라워. 여기는 6마리의 코끼리 물범 무리야. 꽤 가까이 갈 수 있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 하지만 여기 언덕이 좀 높아서 위에서 볼 수 있어. 얘네들은 정말 게으르다. 가끔 싸우는 척하다 다시 잠들어. 한 마리는 배를 위로 완전히 누워서 한 번도 안 움직여. 죽은 것 같고 목에는 싸운 흔적도 보여. 여기는 울타리도 아무것도 없어. 여기가 얘네 집이야. 위험한 거 봐. 우리는 이게 산책로인 줄 알았어. 왜냐하면 길이 나 있고 풀이 눌려 있었거든. 그런데 여기 지나간 건 사람이 아니었어. 바다 코끼리였고 저기 또 카르카라 한 마리가 있어. 여기 카르카라가 정말 많아. 나도 한 마리랑 거의 마주칠 뻔했어. 그리고 저 동물은 친근해 보이지 않아. 길을 바꾸는 게 낫겠지. 우리는 지금 엘리펀트 코너에 있으니까 오르카 풀까지 가보자. 하지만 해변을 따라가야 해. 모든 군도에는 이런 풀밭이 있어. 여러 곳에서 읽었는데 이 풀밭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대. 표지판도 없어서 길을 잃기 쉽고 안에 동물이 있을 수도 있거든. 우리가 계속하면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풀도 점점 높아지고 강에서는 길이 잘 안 보여. 우리 돌아가자. 보통 땅에 막대기나 기둥 같은 표시가 있어서 따라가면 되는데 아까는 그런 게 없었어. 이런 표시는 길 찾기에 도움이 되며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 있어. 나 생물학적 문맹이 된 기분이야. 여기 펭귄 2종이 있는데 나는 구분을 잘 모르겠어. 또 아까 본 코끼리 물범이 바다사자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아.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거나 동물원 안내판 앞에 있을 때는 쉽지. 하지만 여기 아무것도 없는 한가운데서 아무 정보도 없으니까 솔직히 완전히 헷갈리고 있어. 저 사람들이 범고래를 봤대. 우리도 한번 보자. 저기 봐, 범고래야. 세상에, 정말이야.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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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고래.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았던 동물이야. 왜냐하면 보기 정말 힘들거든. 여기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이후로 아무도 범고래를 못 봤다고 얘기하고 있었어. 오늘이 며칠인지 알려주자면 벌써 1월 18일이야. 그러니까 범고래들은 20일 넘게 사라져 있었던 거지. 하지만 우리가 결국 해냈어. 범고래가 좋아요 받을 가치 없으면 난 뭐가 가치 있는지 모르겠어. 섬에 가기 힘든 곳이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는 지프를 탔어. 네가 상상했겠지만 여기에는 포장도로가 없어서 길이 좀 더 느리고 더 흔들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포유류 컬렉션을 완성하는 것 같지 않아? 이제 진짜로 바다사자를 봤어. 이제는 확실히 바다사자인 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엄청난 갈기가 있고 정말 다른 동물이야. 새끼들도 여러 마리 있어. 펭귄 2마리가 남았는데 둘 다 꽤 비슷해 보여. 하지만 아마 우리가 만날 펭귄 중에 제일 멋진 녀석들일 거야. 먼저 노란 뾰족깃 펭귄 또는 바위 점퍼 펭귄이야. 여기서는 록 호퍼 펭귄이라고 불러.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 펭귄이 그냥 귀엽기만 한 줄 알았어. 왜냐하면 얘가 걷는 모습이 좀 특이하거든. 얘는 눈 주위에 이런 노란색 털이 있어. 그리고 이름이 바위에서 바위로 점프해서 그런 줄 알았지. 아니야. 이 펭귄은 생각보다 훨씬 용감해. 그리고 바위에서 뛰는 점프도 작은 게 아니야. 새끼가 태어나면 부모가 먹이를 구하러 바다까지 가야 해. 펭귄은 귀엽고 포근해 보여 포유류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새라서 새끼에게 젖을 줄 수 없어. 그래서 펭귄은 물고기와 오징어를 사냥해 몸에 저장해. 그리고 다시 둥지로 돌아오는데 그게 문제야. 이 동물은 완전히 접근하기 힘든 곳, 정말 위험한 절벽 끝에 집단을 이루고 살아. 우리가 거기서 본 게 바로 그거였어. 집으로 돌아가는 건 정말 영웅적인 일이야. 이 영상 한번 봐봐. 잘 보면 저 뒤에 펭귄들 뒤쪽에 거대한 파도가 있고 거기에 머리들이 잔뜩 보여. 저 머리들이 먹이를 들고 돌아오는 펭귄들이야.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려면 저 파도를 헤치고 저 바위로 올라와야 해. 그러니까 다음에 네가 좀 게으르게 일어나기 싫어서 침대에서 나오기 싫을 때 바위 점프하는 펭귄이나 노란 뾰족털 펭귄을 떠올려. 알겠지? 하지만 아직 하나 더 남았어. 바로 마카로니 펭귄이야. 얘도 비슷하게 생겼고 노란 뾰족털이 있어. 부리는 조금 다르지만 정말 보기 드문 펭귄이야. 여기까지 여행 와도 이 펭귄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어. 보통 수백 마리의 노란 뾰족털 펭귄 무리 중에 딱 한 마리만 있어. 나는 우리는 운이 좋은 거야. 그리고 저기 있어, 저기. 얘도 다른 펭귄들이랑 꽤 비슷하게 생겼지만 얼굴이 좀 달라. 나는 우리가 5종의 펭귄을 모두 본 게 멋지다고 생각해. 그 중에서도 왕펭귄이 가장 멋져. 우리는 그 펭귄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 다른 펭귄들 사이에 숨어 수줍어 보여서 우리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 그럼 볼런티어 포인트로 가보자. 여기는 여기서 꽤 떨어진 해변인데 거기에 왕펭귄 대형 집단이 있다고 해. 왕펭귄들이 엄청 많대. 사람들이 과장하는 건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륜구동 차량이 필요한 건지 이제 알겠어. 이렇게 많은 지프는 처음이야. 지금 병원 주차장에 있는데 내 주변에 차가 14대 나 있는데 사륜구동이 아닌 차는 한 대뿐이야.
도로가 그렇게 안 좋은 걸까? 도로는 처음엔 좋았어. 아스팔트로 잘 깔려 있고 매끈하고 새 것이었지. 하지만 이 근처에는 그 길이 유일해. 그 다음에는 자갈길이 시작되는데 그래도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 여기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시속 70km로 달려. 하지만 결국에는 도로가 아예 없는 구간이 나오더라고. 이 들판을 달리는 게 쉬워 보이지만 여기저기 타이어 자국이 가득해. 그리고 길을 아는 건 그 사람들 뿐이야. 승용차는 여기 절대 못 지나가. 돌, 웅덩이, 구멍, 비탈, 풀밭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어. 15km의 진흙과 재미. 그리고 핸들 잡으면 무서운 가이드가 운전하는 랜드로버야. 무사승. 기분 좋은 느낌이야. 그렇지. 잘 될 것 같아. 여기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벤치가 십자가 모양의 벽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앉을 수 있는 선택지가 8개나 돼. 여기 정말 가득해. 아마 수천 마리 펭귄이 있는 것 같아. 여기 네가 보고 싶었던 황제 펭귄이 있어. 여기 봐. 왕실 가족 전체가 다 모여 있어.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양도 있고 오리도 있고 펭귄도 있고 아기 펭귄도 있어요. 이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펭귄인데 황제 펭귄 다음이에요. 얘네들은 최대 95cm까지 크고 15kg까지 나가요. 여름에는 여기서 새끼를 낳고 털갈이해요. 여기서는 펭귄의 여러 단계를 볼 수 있어요. 아래서부터 회색에 갓 태어난 아기 펭귄, 그리고 털이 복슬복슬하고 갈색인 큰 새끼 펭귄까지요. 더 큰 새끼 펭귄들은 이제 털이 빠지고 펭귄 특유의 검은 턱시도 깃털을 갖게 됩니다. 5종류의 펭귄을 보는 미션도 충분히 달성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에 지도를 볼 때 남아메리카 남쪽에 있는 이 섬들을 보면 이제는 그저 바닷가에 있는 돌무더기가 아니라는 걸 알겠죠. 여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이 정도면 좋아요. 한번 눌러줄 만하지 않나요?